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 이거 대박 사건이네요. 네. 어제죠. 음. 뭐 27일 저희가 네. 삼겹살 구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김상래 기자가 같이 먹었잖아요. 아니 같이 먹었는데 네. 그걸 보여줘서 나는 있잖아요. 뭐 나한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네. 이슈였습니다. 네. 새로운 이제 대표팀 감독이 아, 발표가 됐죠. 위르겐 클린스만. 네. 야. 뭐 소개를 네. 간단하게 드리자면 선수로서는 미친 사람입니다. 네.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선수 커리어는 최고인 감독. 그러니까 뭐 돌아봤을 때 차범근 감독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로 가장 화려한 네, 네, 분인데 네. 뛰어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차 군단에 네. 저기 독일 이 90년 이태리 월드컵에 우승을 했던 네. 그 멤버 아닙니까? 생각보다 잘하고. 그러니까 네. 월드컵 위너고요. 그렇죠. 유로도 우승했고요. 야. 분데스리가 우승, 와우. 분데스리가 득점왕, 야. 유에파컵 우승. 야.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독일 선수들이 독일 안에서만 활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인터밀란, 토트넘 이런 데서 뛰었고 토트넘에서 또 굉장히 사랑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네. 토트넘이 무슨 뭐 강등 위기였는데 이분이 소방수로 가가지고 골 많이 넣어서 뭐 살려내고 야. 그랬다고 합니다. 선수로서는 제가 봤을 땐 네. 또 기가 막히고요. 깔 게 없습니다. 엄청 많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선수 때 우리 대한민국 네. 미국 94년 월드컵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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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2로 이겼을 때 네. 멀티골. 네. 야, 두 골. 네.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A 매치 네. 108경기 47골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월드컵에서만 11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야, A 매치 11골이 아니고요. 월드컵 월드컵에서만. 본선에서만. 대단하네요. 90년도, 94년도, 86년입니까? 거슬러 내려가면 86년에도 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감독으로는 독일 대표팀에 했었고요. 그때 월드컵 3위. 자신의 그 나라에서 했던 독일 월드컵. 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꼬꾸라졌고. 꼬꾸라졌고 네. 미국 대표팀 맡아가지고 북중미 골드컵 우승, 월드컵 16강. 네. 그 다음에 뭐 딱히 흐지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어쨌든 감독으로서 저기 헤르타 헤르타 베를린에서 잠깐 있었고 거기서 문제가 돼서 지도자하고는 이제 인연을 좀 끊었죠. 네.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뭐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어제 갑자기 클린스만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된다 만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다. 또 그 전에도 물망에 올랐던 감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명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의미가 없죠. 지나갔으니까. 네네. 네. 클린스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뭐냐? 이 사람이 전술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네. 그렇게 뭐 성공을 거뒀을 때 독일 월드컵에서 4강 갔을 때도 클린스만이 했다기보다는 그 밑에 코치가 다 했다. 참. 레브가 그때 코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필립 람. 그렇죠. 그 필립 람도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님은 우리를 그냥 훈련만 시켰고 전술적인 부분은 레브가 담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미넨에서 일단 실패를 했고 실패했죠. 네. 네. 그리고 미국 할 때도 월드컵 이후에는 성적이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클린스만 때문에 그 다음 월드컵을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베를린 이후에 감독을 맡지 못했다. 현장을 떠나 있었다. 이런 거는 조금 감각적인 면에서 네.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TSG라고 그럽니까? 무슨 네네. TSG. 네. 그거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문제만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죠. 장점으로는 어쨌든 독일에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술적인 부분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도 스포츠 과학 이런 트레이닝 면에서는 네.
또 앞서 나가는 사람일 수 있다. 어. 또 이 사람이 미국에 살잖아요. 그렇죠. 오랜 기간. 네. 미국이 또 그런 방면에서는 앞서 있는 나라고 그래서 대표팀 감독 시절이나 바이에른 뮌헨에도 그런 피지컬 코치를 4명을 데리고 다녔대요. 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충분히. 그리고 일단 경험 많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선수 발굴이나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왜냐면 2006년 그 독일 월드컵이 2002년에 솔직히 독일이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때 썩 그렇게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경기 내용이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네, 아니었다고 볼 수 그것도 있죠. 그렇고 네. 또 대진운도 굉장히 좋았고 4강에서 대한민국 만났잖아요. 네. 아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우승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슨 뭐 네, 영국 네. 만나고 오케이. 스페인 만나서 올라간 건 아니니까 이탈리아 만나고 해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2006대는 이제 이 클린스만 체제에서 뭐 슈바인슈타이거라든지 필립 람이라든지 네. 그 이후로 한창 그 독일의 전성기를 만든 인물들을 이 사람이 끌어다가 썼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TSG라고 해서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이라고 네. 그 모든 경기를 다 보고 그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느끼고 뭐 기록하고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또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분인데 일단은 뭐 어떻게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근데 클리스만 감독 그러니까 선수 때는 네. 정말 뭐 누구도 뭐 토를 달 수가 그렇, 없는. 예, 전혀 문제 없이 선수로서는 정말 화려한 시절을 보냈고 또 월드컵 우승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뭐 득점왕 월드컵 우승할 때 쩌리도 아니고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랬죠. 또 독일 하면 또 클리스만 뭐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선수로서의 그 명성은 뭐 다들 익히 알다시피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인정하고요. 네네. 또 감독으로서도 뭔가 이렇게 느낌 자체가 뭔가 탄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월드컵 3위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뭔가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방향에 오를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성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도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레브 감독이 코치로 썼을 때 네네. 그 감독이 그 능력을 정말 100% 잘 발휘하는 것도 스텝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관건인 거예요. 잘 아우르고. 그렇죠. 네. 그랬다면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네. 또 감독으로서 어떤 능력을 평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너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그 선수들에게 그 선수들도 장악을 잘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괜히 쓸데없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어쨌든 문제가 근데 네. 람이 이렇게 네. 뭐 감독님은 훈련만 시켰고 전술은 뭐 음. 이런 내용들이 음, 어떤 깔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뉘앙스가 깔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또 있잖아요. 헤르타 베를린에서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 짧게나마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쨌든 소방서로 뭐 기사 보니까 소방서로 네네. 갔는데 네네. 100%그 활용을 못했고 네네. 또 구단이나 그 구단 쪽에 엄청 까더만요 또. 자, 네. 그 헤르타 베를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 이게 그 헤르타 베를린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소방수. 그 이분이 원래는 그 구단 운영진 같은 걸로 이사진으로 네네네. 합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급하게 감독을 잘라내다 보니까 일단 감독도 해라 이렇게 돼서 감독을 했는데 10경기 만에 때려칩니다. 근데 그럴 아웃됐죠? 수도 있어요. 축구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금방 이렇게 금방 갈아치우고. 근데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사람인데 그 그만두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죠. 그만둘 그렇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나와야죠. 얘기해서 저 뭐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뭐 또 구단 그 직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렇고 언제까지는 하고 나가쇼. 뭐 후임자도 인수인계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일절 없이 자기가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방송 켜가지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 이거는 뭐 동서양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이후로 독일에서 어떤 평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상의나 이런 거 없이 독단적으로 그냥 대중의 상대로 나 그만두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떤 책임감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성향이 네네. 어쨌든 축구는 정말 잘했지만요. 네네. 또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아닌가요? 그 사례는 한 가지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봤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여튼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네. 또 구단하고도 좀 뭔가 관계 개선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나오면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또 그렇지 못했던 건 또 자신에게도 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을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여튼 뭐 우리 이제 수장이 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네네. 또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쨌든 우리가 감독 선임 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위원장이 네. 마이클 밀러 네. 독일 출신의 네.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고 그리고 그 위원장 아래 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위원들이 상당히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됐다.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했다. 내지는 위원장 위에 그 대한축구협회 고위층의 어떤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고 그 아래 위원들은 그냥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론 보도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확인 작업을 했죠. 그렇죠. 취재 결과 네. 아니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설마 그랬겠어?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어요. 취재 결과 사실에 가까웠다. 현장에도 오늘 인터뷰하는데 거기 갔다 왔습니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발표가 나고 네. 오늘 이제 그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클린스만 했을 때 깨우뚱했으나 그 위원장의 발표를 들으면 그래도 뭔가 해소되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딱히 그렇게 약간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요? 딱히 그렇게 시원한 느낌은 없었다. 어쨌든 그 위원들의 뭐 저희 그 6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굳이 누구누구라고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네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복수의 분들과 접촉을 했고 네.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렇죠. 네. 약간 좀 해석을 하자면 클린스만으로 정해놓고 통보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위원들께서. 네네. 뭐 잘할지 못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하는 일이고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있을 수 있죠. 네,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네네네. 다 그 지금 그 위원장이 있잖아요. 밀러 위원장이 네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쨌든 소통의 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의 감독들을 추스려서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커리큘럼 뭐 그런 거 과정, 프로세스. 프로세스 네네. 그런 걸 하고 뭔가 위원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소통이 썩 맞지 않았다. 좀 우리가 네.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옛날하고는 틀리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통이 100%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여튼 지금의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네.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밀러 위원장 기자회견에 다녀왔거든요. 뭐 여러 언론에서 기사도 쏟아져 나올 것이고 요즘은 뭐 유튜브 그렇죠. 영상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제가 뭐 요약과 저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일단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처음에 6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보가. 네. 그런데 23명으로 줄였고 5명으로 줄였고 최종 2인까지 가서 그 중에서 클린스만을 선택했다. 근데 이 줄여지는 과정에서 네. 위원회와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클린스만을 선택했냐 가타부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좀 갸우뚱했던 것이 인간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좋다고요? 네. 그게 무슨 클린스만이. 그럼 누구는 안 좋습니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아니 여기 또 내가 이런 기사는 또 기자가 어쨌든 있었으니까 썼겠죠. 네네네. 밀러 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네. 클린스만 감독이 네네. 그 미국 월드컵 때 네. 그때 대한민국이 무슨 멘탈 뭐 정신력 예. 그거에 감명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 30년 전이잖아요. 그게 말이 저는 좀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꼭 그렇게 애들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네네. 16강 성과를 냈잖아요. 네네. 정말 벤투 감독이 좋은 선수들과 케미를 맞춰서 네네. 그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는 실력적으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을 아무나 맞는 거 아니고 네. 옛날하고는 틀리게 지금도 수준 있게 정말 경기를 펼치면서 좋은 행보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애걸복걸 한 것이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도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94년은 월드컵 때 만났었고 뭐 감독할 때도 그 2004년에 왜 우리 독일한테 한번 이겼잖아요. 이동국이 그래요. 오케이. 그때 감독이 클린스만이거든요. 그때도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2017년에 왜 이승우하고 백승우하고 우리나라에서 U20 월드컵 했잖아요. 오케이. 그때 클린스만 아들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그때 한국에 왔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좋은 인상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 한국에 좋은 추억이 있어서 한국 감독 하고 싶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별로인 얘기 같은데. 아니 뭐 한국이 좋으면 여행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네. 여기서 정말 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네. 저한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대 반 우려 반. 네. 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벤투 감독도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 어차피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클린스만 감독도 아까 얘기했던 경험이 이제 많이 쌓였고 네네. 감독으로서의 그 시간은 되게 많이 오래 걸렸잖아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팀의 수장이 됐는데 정말 어떻게 뭐 할지는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 전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전술이 없다, 전술이 부족하다. 전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이 없나 그 보구나. 마이클 밀러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네. 축구가 단순히 감독이 전술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을 한 것은 어떤 그 스타 플레이어들을 장악하는 능력이나 그다음에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밑에 코치진을 과연 어떻게 꾸릴 것이냐가 좀 전술적으로 보완하는. 그런데 아직 코치진에 대해서는 뭐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다음 주 정도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네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 선수들 장악하는 부분. 네네. 네, 그리고 팀 분위기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거는 정말 선수들한테는 정말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뭐 벤투 감독이 이번에도 계속 신뢰를 받았던 것도 전술적이나 전략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에게 뭐 진짜 운동하는데 다들 만족해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감독은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고 생각하면 감독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밑에 있는 그 참모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주고 또 확실하게 또 어떤 그 문제됐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이해시키면서 또 축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자기가 다 경기를 봤잖아요. 네네. 또 선수들의 어떤 구성원들의 몇몇도 체크했을 거고 또 그런 다양한 선수들을 언제 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믹스를 해서 또 클린스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또 성향 뭐 아까 사람 좋다 뭐 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실력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수준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주면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네네. 예. 그리고 그 축구 조금 더 축구적인 관점에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네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벤투 감독이 이제 작별하면서 지난 4년간 이어왔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런 여론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말하기를 누군가의 전술을 카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게 그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을 원한다. 볼 있을 때의 움직임, 볼 없을 때의 움직임. 그리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좀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강조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실제로 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그간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압박으로 공을 끊어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은 탁월하다. 나쁘지 않았다. 감독으로서. 그리고 조금 공격적인 축구 아무래도 그리고 본인이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결정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있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김상대 기자가 네. 얘기를 잘해줬는데 네네. 그럼 밀러 분명 기술위원장도 알잖아요. 네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성향도 잘 알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지금의 그 얘기들이 어차피 우리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 구성원 갖고 해야 되는데 진짜 합리적으로 왜냐면 진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 얘기들이 축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얘기다. 예. 잘하겠다. 예.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왜냐면 벤투 감독이 그쵸? 네네. 지금 지향했던 것들을 꾸준하게 이어서 한국 축구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축구라는 게 그 어떤 토대로 카피가 아니에요. 네네. 우리 선수들이 맞는 어떤 선수들의 어떤 실력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축구들을 경기를 할 때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강한 팀이랑 할 수도 있고 약한 팀이랑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네네. 딱딱 가져가는 게 저는 축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강팀이랑 막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아니면 또 내려줄 수도 있고. 근데 다양한 것들인데 지금 그 상황을 어차피 여기 와서 내가 선수들하고 어쨌든 호흡을 맞춰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가 정말 선수들하고 잘 맞는지도 그 평가해야 되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그거는 뭐 조금씩 조심스럽습니다만 얘기하는 어떤 축구의 철학은 알겠는데 네. 그것을 접목시키는 건 딱 진짜 자기가 왔을 때 우리 선수들은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보는 거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틀리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 한국 축구의 그 미래 또 월드컵에 갔을 때 어쨌든 평가전서부터 그럼 벤투 감독의 축구를 이제 표방 안 하고 다른 축구를 한다? 그럼 우리 축구가 만약에 지금 요번에 콜롬비아입니까? 어디 네네, 나가죠? 콜롬비아. 콜롬비아랑 할 때 또 새로운 축구를 보여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네네. 그런 네네.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네. 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정석인 얘기들을 네. 좀 했다 그렇게 그리고 뭐 봅니다. 이분이 뭐 3년 쉬었다고 해서 뭐 완전히 무슨 옛날처럼 뭐 WM 전술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 롱볼 때려주고 네네. 못 떨어지고 뭐 그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닐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직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코치들 꾸리는 거 봐야 되고 음흠. 경기하는 거 봐야 되고. 봐야죠. 네. 예. 우리가 지금 네. 그 콜롬비아전에 그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그 대표팀 감독이 됐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네네. 그 변화를 또 선수들이 가져갈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네, 그거 하나 보고는 또 네, 모든 네. 걸 판단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구성원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스텝이잖아요. 네. 스텝들도 어떻게 또 끌어갔느냐 따라서 네네. 또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그 독일 축구가 실리 축구잖아요. 네네. 이 감독도 독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뭐 현대 축구에서 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뭐 빨리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음.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유리한 점이 과거 같았으면 그 보통은 월드컵 끝나고 감독 바뀌고 아시안컵이 되게 빨리 대회가 있고.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년 가까이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이 감독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 타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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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일 또 반대로 생각해서 그 전까지는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시안컵에서 좀 성적이나 그 결과가 좋지 못해도 그래 시간 얼마 없었으니까 하고 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썩 그랬다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네.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선임이 됐잖아요. 네. 지금은 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요지는 어차피 이 감독을 선택을 했고 네. 맞아요. 예.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네. 뭐 평가전이라든지 또 선수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는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감독을 이제 평가하고 또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또 변화 줄 것이냐 제가 볼 땐 그렇게 행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결정 났습니다 지금. 났죠. 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응원해 주는 거죠. 믿고. 응원해야죠. 예. 다만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떤 결정하는 과정이나 그러니까요. 그 결정하고 부분이. 나서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했을 때도 그렇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도 지난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했었거든요. 아까 프레스에서라고 그랬죠. 김판곤 그 위원장이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김판곤 위원장이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네.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얘기해서 4년 전에 비해서 네. 또 약간 뒷걸음질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그래요. 네. 그 위원들이 6명의 위원들이 네. 모두가 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만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밀러 위원장이 혼자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밀러 위원장이 혼자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네. 근데 여튼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과연 많이 들어갔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야, 누구 의견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뭐 제가 볼 땐 저 대화가 좀 돼야 되는 사람하고 좀 하지 안 했을까요? 뭐 여튼 뭐 참모들이 그러니까 그런 위원들이 있어서 서로 소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추대하고 또 이런 사람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랬을 때 조금 더 친밀감이 있거나 네. 클린스만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그 가까운 사람들 정치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아니 그 61, 23, 5, 2로 이렇게 줄여서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줄이는 과정에서도 그 나중에 후보가 압축이 됐을 때 네네. 어쨌든 클린스만이 최우선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네. 그렇다면 어쨌든 처음에 순위를 매겼을 때 클린스만이 1순위에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1순위네요. 그 1순위를 과연 누가 매겼느냐 라고 했을 때 위원들은 배제가 됐고 네. 이거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어요? 회장님의 의중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니 근데 어차피 네. 이게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네, 보고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저도 좀 아쉬운 건 네. 소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소통을 해서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는 좀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곳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면 그래도 가닥이 잡혀도 아 이게 야 정말 좀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평가를 해봤구나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조금만 더 설득력 있게 잘 다가갔어도 아마 이런 부분에 뭐 그래서 뭐 기사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또 비아냥거리더만요. 어? 네. 아니 니네들 축하한다. 니네들 어쩔 거냐. 큰일 났다, 뭐. 어쩔 그러는데 네. 아 외로워. 나 미치겠어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쉬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뭐가 있죠? 뭐 코치 선임이나 코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코치 선임은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네. 조금 더 보완을 해주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이때는 좀 위원들 있잖아요. 소리도 좀 듣고. 뭐 얘기 좀 하긴 했대요. 네? 코치 선임에 대해서도 예. 의견을 뭐 나눴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 잘 나눠서 네네. 뭐 분명히 외국인 코치 데리고 올 거고 네네. 또 국내 축구 국내에 있는 또 코치 통해서 네네. 서로 협력해서 네네. 예, 이게 이제 기간도 지금 3년 6개월 했습니까? 네네. 야. 그 정도. 네. 다음 월드컵까지. 이번에 뭐 일산에서 사실래나? 어디서 사실래나? 크리스만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한국 생활 뭐 확실하게 하겠다. 네네. 야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됐지만 응원해야죠.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랬지만 내가 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는 이제부터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 그냥 발라버려야 됩니다. 이게 뒤로만 가지 않았으면 그럼 좋겠어요. 앞으로 가야죠. 좀 앞으로 앞으로 갔으면 우리가 좋겠어요. 네. 원투 쓰리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 외로워 죽었어. 짱입니다. 클리스만 잘하세요.